자,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180페이지 기초정보관리에서 전기 2월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 2월. 그래서 전기 2월 작업은요, 우리 메뉴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초정보관리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환경 설정 이해했고요, 회사 등록 이해했고, 거래처 등록,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의 등록까지, 그리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봤습니다. 이제 나머지가 이제 밑에 보시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원가명세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해서 이게 지금 전기분 자료들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3일 패션이 전기에도 이 더전 스마트 A라는 요 프로그램으로 회계 업무를 했다면 이걸 일일이 수동으로 입력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 마감 후 2월이라고 하는 요 메뉴가 있어가지고 전기에 마감을 할 때 미리 2월을 다 시켜놔요. 그러면 차기 장부가 다 만들어지니까 그때 이 작업은 자연히 자동화되어서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우리는 전기부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무슨 뭐 그런 거죠. 아니면 이 회사가 올해 설립을 했거나 그런 거죠. 근데 지금 6기인 걸로 봐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전기까지는 이 프로그램,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을 안 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서 이걸 입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 2월 작업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사업자가 단기의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에 대한 자료가 프로그램에 없으므로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등을 입력하여 단기에 필요한 전기의 자료를 2월 받는 메뉴이다. 본 작업을 통하여 각 계정별로 전기 잔액을 2월 받을 수 있으며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비교식 재무제표라는 것은 우리가 2019년도에 재무자료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 전기 자료를 비교하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전기 작업이 필요하다. 전기 자료가. 당해년도에 개업을 한 사업자나 당기 이전부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기 결산을 마감하고 마감 작업을 한 사업자는 입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여러분 입력을 직접 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입력하면서 제가 필요한 사항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입력을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재무상태표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여러분이 우선 한 가지 체크를 하고 갈 텐데요. 자본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자본인데요. 자본에서 계정 과목이 바뀌어져서 입력해야 될 게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전기말의 결산서에 있는 재무상태표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계정 과목이 단기로 2월 되어서는, 단기로 2월, 마감 후 2월이 되고 나면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이것을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2월 이익잉여금. 그래서 여러분은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보고 자본을 입력할 때 다른 계정 과목은 그대로 가지만 자본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계정 과목을 바꿔서 입력해 줘야 돼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그래서 금액은 똑같이 계정 과목만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꾸어야 된다. 그거 하나 미리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력할 때 보면은 계정 과목이 자산이라는 글자도 보이고 유동자산도 보이고 현금도 보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산 여러분 입력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산이라는 건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또 유동자산 이것도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계정을 묶는
예, 계정의 그룹의 이름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입력하는 단위는 어떤 단위로 입력해야 되느냐? 과목 단위로 입력을 해요. 계정 과목 단위로. 그러니까 당좌 자산 이것도 입력 안 해요. 현금, 보통 예금 이런 것이 계정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계정 과목 단위로 입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입력하다 보니까 당좌 예금을 못 보고 보통 예금을 먼저 입력했네. 그러면 이걸 지우고 그 다음에 해야 되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것부터 하더라도 순서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또 뭐냐? 여러분이 이제 이런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보시게 되면은 외상 매출금 820만 원이 있고 대손 충당금이 그 밑에 82,000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외상 매출금을 입력한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입력할 때는요. 대손 충당금이 똑같은 이름으로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면은 외상 매출금을 입력하면 이제 외상 매출금 코드를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 코드 이건 다음 번호를 무조건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받으러움을 입력하고 나면 받으러움 코드가 보입니다. 그러면 요 밑에 대손 충당금은 검색하지 말고 다음 코드. 그 차감 계정이니까 여러분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다 우리 이론에서 배웠잖아요. 차감 계정은 그 차감 계정에 해당되는 자산의 다음 번호를 쓰고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 다음 번호의 대손 충당금이 외상 매출금의 차감 계정이고 또 받으러움의 다음 번호인 대손 충당금이 받으러움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그거 잘 확인해서 입력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입력할 때 이걸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금액란이 지금 여기를 1번 란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 란이라고 한다면 1번 란은 2번 란에 있는 결론의 그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이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의 장부 금액은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 외상 매출금이 820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이 82,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차감을 하면 결국에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할 때는 이걸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입력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 차감 계정이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이 있죠. 건물 또는 차량 운반부에는 그게 없었네요. 예. 뭐 여기 보면 비품. 이런 유형자산의 경우에도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입력하고 나면 건물 코드가 보여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도 감가상각 누계액. 검색을 해서는 여러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못 찾으니까 건물의 다음 코드를 써라. 여기도 비품을 입력하고 나서 비품의 다음 코드를 쓰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160만 원입니까? 83만 2천 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금액 입력하는 거 아니다. 이 금액.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비품이 취득금액이 243만 2천 원인데 감루가 16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장부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예,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금액 이거는 입력하는 게 아니다. 이건 자동으로 계산된다. 네, 여러분이 그러한 그 점을 착안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네, 자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실행을 하면 네. 저는 다 입력이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입력을 하는데, 자 현금을 입력한다 이거예요. 현금 제가 현금 한번 지웠다가 입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지웠습니다. 자, 현금을 코드를 몰라 아직은. 그러면 한글로 현금 입력하십니다. 예, 그러면 여기 현금 보인단 말이죠. 예, 커서가 현금에 있죠. 그럼 엔터 치면 돼요. 예, 엔터 치면 101번 현금 나타나고요. 한 번 더 엔터 치면 커서가 옆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커서가 머무는 자리 난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
그래서 보니까 128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12800 동그라미 3개 나란히 붙이는 건 플러스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당좌 예금은 두 글자만 입력을 하면 돼요. 당좌 하고 엔터 치면 당좌 예금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당좌 예금란에다 놓고 엔터 한다는 거죠. 엔터. 그리고서 금액은 그런 요령으로 동그라미 3개 입력할 때는 플러스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다 입력하시면은 여러분의 그 시험지에 책에 있는 자산 총계하고 그 다음에 자본 총계, 부채 총계가 서로 일치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재무제표가 오른쪽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이 오른쪽에서 집계가 돼요.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서가 관계없어요. 근데 일부러 뭐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면서 입력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가 빠진 게 있으면 밑에다 그냥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맞추는 건 이걸로 맞추는 거예요. 요게 다 맞아야 돼요. 이거 남자의 드리로 네. 설정을 했는데 그 차변이 있는데 얘들 좀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다음 작업은 또 뭐냐 하면은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183페이지죠.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하는 요령으로 입력을 해주시는데 여기서는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시에는 다른 거는 이 개정 과목을 우리가 이 인쇄된 과목 중에서 가는 글씨체로 되어 있는 이런 급여, 공유생비 이런 단위로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건데 상품 매출도 요 단위로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매출 원가만큼은 상품 매출 원가라는 개정 과목을 검색해야 돼요. 이것을 검색하면은 팝업창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팝업창에 이런 항목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 1,050만 원이라는 것은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입력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방금 입력한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상품, 재고자산의 요 상품이 이쪽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상품 재고액은 거기가 이렇게 회색으로 막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 매출원가라고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하는데 요 두 개만 입력을 한다 이거예요. 기초 상품 재고액과 단기 상품 매입액. 물론 이제 입력하다 보면 다른 항목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는 해당되는 금액이 없으니까 비워두는 거죠. 네. 그 외에는 나머지 입력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셔가지고 네, 저는 여기 입력이 다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다 이제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이쪽이 완성이 돼요.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내가 다 제대로 입력을 했다면 뭐가 맞아야 되느냐? 당기순이익이 딱 맞으면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맞으면 이쪽이 잘 입력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네,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품 매출원가가 좀 특이해요. 네, 나머지는 다 평범하게 재무상태표 입력했던 요령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수행 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4페이지. 시험에서는 계정 과목이나 금액을 추가 등록하거나 수정하는 스타일로 문제가 나옵니다. 예, 이거는 전체를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부를 새로 입력하라, 이렇게는 문제가 나온 적이 없고요. 이미 입력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한 3군데 정도 틀리게 입력하는 겁니다. 예, 3군데 정도. 뭐 급여를 뭐 동그라미 하나를 빼먹고 입력을 해놓는다든지, 뭐 감가상각비를 다르게 입력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항목을 아예 법인세 비용 같은 거, 특히 법인세 비용 같은 건 아예 통째로 빼놓고 시험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조해가지고 빨리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야 되는 거 한 2-3개 정도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품 매출 원가라는 것을 입력할 때 여러분 팝업창에 입력했잖아요. 거기에서 기초상품 재고액하고 단기상품 매입액은 손익계산서에서 입력을 하지만 기말상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문제가 나왔는데 매출원가가 틀렸어. 그래서 매출원가를 이렇게 클릭을 해봤더니 매출원가가 이게 틀렸네. 예.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이건 입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고쳐야 되느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가지고 상품을 찾아가지고 상품을 고쳐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와보면 이거 고쳐져 있어요. 예. 그런 문제 자주 냅니다. 예.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하실 때 매출원가가 안 맞았다. 그럼 매출원가를 가서 여기 더블 클릭해 보면 매출원가 팝업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기초상품 재고액하고 단기상품 매입액이 틀렸으면 여기다 직접 수정이 되지만, 이 부분 기말상품 재고액이 틀린 것은 못 고친다는 거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매출원가라는 것은 여기 어떻게 계산돼요? 여기다 직접 입력 못하죠. 기초에다가 여기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거기서 이거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이 매출원가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외에도 빼거나 더하는 것들이 여기 쭉 있는데 해당 금액이 있으면 여기다 입력을 해주는데 해당 금액이 현재 없으니까 여기 입력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는 요 매출원가 쪽에서 좀 여러분이 지금 이 절차를 잘 모르면 당황하거나 이거 감당을 못할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는 뭐 그대로 보고서 빨리 누락된 건 추가로 입력해주고 금액이 틀린 건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전체를 입력하라는 건 나오지 않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고 나올 거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내가 제대로 다 이 일이 수정 작업이 끝났느냐 하는 거의 판단은 시험지와 내가 입력한 입력 화면에 당기 순이익이 일치한다면 내가 다 고쳤다고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이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전기분 원가 명세서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3일 패션은 원가가 없는 회사예요. 제조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전기분 원가 명세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조업에서는 전기분 원가 명세서도 입력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는 없으니까
이런 항목은 준비되어 있구나 하는 거 알고 이번에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는 어떤 내용을 입력하냐면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전년도 법인의 당기순이익과 이월된 이익잉여금을 보여주며 주주총회를 통해 처분된 잉여금에 대한 내역들을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처분 내역은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하면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거든요. 주주총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직은 주주총회가 지금 일어나는 시점이 우리가 새 회계년도 지금 2019년 1월 달에 지금 이게 2월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9년 1월 초에는 아직 주주총회가 끝나지 않았어요. 주주총회는 2월 말부터 3월 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여기 있는 전기의 당기순이익과 전기에서 이월된 이익잉여금의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입니다. 혹시 누락된 게 있으면 누락되거나 틀린 게 있으면 고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3일패션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입력을 수행하시오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열어봅니다. 자, 우선은 결산 기준일 제대로 입력되어 있나 확인해 보세요. 결산 기준일. 그 다음에 결산 기준 시작일과 종료일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이죠. 전기 거죠. 이게 전기 거.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처분 확정일은 금년도 2019년 2월 27일로 돼 있어야 되고. 자, 거기 아마 처분 확정일은 입력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185페이지에 그 처분 확정일 보시고 여기다 입력을 해 주세요.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게 입력돼 있나요? 여러분 2310만 2천원 요거 없으면 입력을 해 주세요. 2310200 당기순이익은 전기에서 이게 자동으로 넘어왔는데 여러분 여기 당기순이익 입력돼 있나요?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이건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에요. 이게 27188,000. 그래서 요 2018년도의 당기순이익과 여기서 2월 됐다는 것은 2017년도에 2월 된 겁니다. 2017년도에 미처분된 이익잉여금이 두 개가 더해져서 전체 합계가 5,029만 원이 이것이 어디로 갔다? 당기 결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요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당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결산 기준일인 2018년도의 결산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할 때 그 금액이 이거예요. 이 금액을 우리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입력을 했던 겁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는 그 금액과 이게 일치하도록 돼 있죠. 자, 밑에 이제 처분 내역을 이렇게 여기다 이제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또는 여러 가지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을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처분 내역은 언제 확정이 되느냐면은 2019년 2월 27일 날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되었을 때 확정된 내용을 여기다 입력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월 작업할 때는 입력할 것은 없습니다. 여기만 잘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185페이지에 있는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만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요 합계가 맞아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초정보 관리에 관해서 딱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가 남아 있는 게 거래처별 초기 이월인데, 요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거래처별 초기 이월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 해보도록 하죠.